지사 옆집 논란 계속, 단일화 결렬 진실 공방. 야당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 옆에 GH 합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냐? 그렇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라며 GH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것인가? GH는 합숙소의 비선 캠프 활용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이겁니다. 숙소 전세 계약 자금 출처, 숙소 배치 규정 및 임원 합숙 규정, 합숙소 운용 현황, GH 100여 개 숙소에 대한 계약사항 등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GH가 해명한 것이 사실인지를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민 기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GH를 항의 방문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라는 요구군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고 또 측근이라고 했던 이현욱 변호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에 임명된 직후에 임직원이 한 48% 증가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공기관이 뭐 비정규직 제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정규직을 거의 늘리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 뭐 줄어든 기관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더욱이나 직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관사가 이현욱 사장 이전에는 한 30여 개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133개로 한 100여 개가 한 2년 만에 더 늘어납니다. 잠시만요. GH의 어떤 개가 늘어났다고요? 30개에서 100여 개. 임원이 늘어나고 그다음 관사가 이렇게 늘어나죠. 관사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옆집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합숙소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직원들을 위한 관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건지,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고 나서 경기주택공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고 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직원과 그렇게 많은 숙소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옆집 논란이 가뜩이나 부각된 상황에서 과연 그 행정 절차가 정상적이냐라는 논란이 번지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앞서 우리가 이제 토론회 때 얘기했지만 뭐 대장동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녹취록이 나와 있고. 근데 자, 이 옆집 논란이 불거진 건 기본적으로 이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맞물려서 이제 불거진 건데, 자, 유용 의혹은 제가 감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검사의 양심을 얘기했으니까 기자의 양심을 얘기하면 이건 그냥 녹취가 공개돼서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닙니다. 영수증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 및 사용 내역이 있고 사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업무를 지시한 배모 전 사무관이 스스로가 상식선을 넘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의혹이다 이렇게 같이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을 해야죠.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가 과연 경기도 어떤 본인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건지 아닌지 충분히 해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좀 민주당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기자의 양심을 걸었어요. 방금 이 발언에.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이 옆집 의혹을 두고 공방이 심한데 검찰 출신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옆집이 정말로 GH 합숙소가 맞는지,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합법적으로 운영된 GH 합숙소다, 청년 4명 직원이 살았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GH 합숙소가 옆에 있었다는 것도, GH가 경기도지사 옆에 있었다는 것도 서로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요거 대선 전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금방 확인을 하려고 하면 사실 물론 뭐 전세 계약서 여러 가지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랄지 선대위에서 부인을 하면 결국 검증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사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주, 2주 내에 무조건 밝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CCTV 아파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해 유치 취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GH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전 사장, 그 GPS 위치 추적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출입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명백히 이건 뭐 지금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이고 사실은 뭐 고소고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밝혀질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대선이 끝나야지 예. 합수소인지 아니면 선대본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묻는 김에 여쭤보는 김에 그러면 그 이전에 제기된 논란은 이건 뭐 언론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배모 사무관이 스스로 도대체 그 많은 양을 김혜경 여사가 어떻게 다 드시는지 모르겠다. 배모 사무관이 그 집에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했고 7급 사무관 전임 공무원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다라고 배모 사무관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음식이 누구에게 배달됐고 어떻게 섭취됐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까? 근데 야당의 주장이 저는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식사를 뭐 김혜경 씨 혼자 아니면 뭐 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식사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식사가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순회동에 있는 거에 배달이 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곳에 배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회동에 갔던 음식을 다른 곳에 배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옆집에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사실관계가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의혹제기죠, 의혹제기. 그런데 이게 사실 선대본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GH공사의 어떤 숙소 규정이 한다도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당 숙소를 어느 정도 면적을 써야 한다는 게 규정이 있는데 예. 그 범위 일단 훨씬 벗어났죠. 그래서 60평대 아파트를 사실은 합수소를 쓰는 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합수소 관련해서 GH공사 사장이 이현우 전 사장이 사실 리틀 이재명으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합수소를 총괄했던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 법인카드로 음식 배달 같은 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대본부를 꾸리면 모이는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약을 짜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음식 배달이 그때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아요. 하지만 대선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나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예. 자, 김과삼 변호사님은 개인 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의 의혹에 의구심을 들 만한 대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의 또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후보 배우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실의 감사와 조사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GH 직원 숙소 관련해서는 GH에서 수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신입사원급에 해당하는 직원 2명과 평사원 2분, 그래서 4분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판교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합숙소는 1인 1실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근처에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근에 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H의 설명, 그다음에 일부 언론의 확인 취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데 이제 그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번에는 옆집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혹만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GH가 이미 해명을 했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캠프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명백하게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씨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로는 주식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명백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또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5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캠프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형평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